네, 안녕하세요. 8주차 2강 1.4.6절의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내장 함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내장 함수는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수식들을 M 파일 형태로 작성해서 최초 개발자가 정의해서 만든 함수를 우리는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내장 함수들은 종류도 많고 기능도 매우 다양하죠. 어, 그리고 또한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지금은 오늘날은 더욱 다양한 기능을 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장 함수를 우리는 이용해서 사인 함수나 코사인 뭐 등등 라인 스페이스 이런 등등의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었죠. 플롯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요.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죠.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내가 만드는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나만의 함수를 작성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매트랩 프로그램의 훌륭한 특성 중 하나인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를 보다 간편하고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내가 만든 함수를 우리 연구실에서 만든 함수를 다른 연구실과 공유하면서도 사용할 수가 있죠. 내가 만든 하나의 함수를 또 다른 연구실에서 만든 것과 서로 공유를 해. 내가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준 것도 줄 수도 있죠. 대신에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 충분히 하나의 내장 함수로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트랩의 내장 함수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업체에서 이제 쓸 때에는 모듈로 해가지고 하나의 모듈, 그러니까 토탈 해가지고 이제 납품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만드는 기본 문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용자 정의 함수의 기본 문법. 처음에는 펑션이라는 말 씁니다. function, 펑션. 그 다음에 대괄호 치고요. 대괄호 치고 출력 변수를 여기다 쓰면 돼요. 출력 변수 뭐 내가 y는 3분의 2 x다. 이것을 갖다가 나는 어,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어. 그러면 이때 출력은 뭐가 되겠어? 그렇죠, y지. 그래서 여기다 y 쓰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출력이니까 는 해가지고 여기 입력을 갖다 여기다 이쪽으로 넣어주게끔 해야겠지. 그래서 는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name은 내가 이런 코드를 요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물론 이 수식을 바로 쓰려면 안 되죠. x가 5다 뭐 이렇게 5라는 값을 갖다가 대입해줘야지 이 코드가 저 스크립트 파일을 갖다 작성할 때 요게 되는 것이니까 x는 5라고 먼저 선언을 해준 다음에 요 수식을 써줘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얘를 갖다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파일을 이 내 코드 요 작성한 걸 저장할 거 아니야. 가령 abc.m으로 저장했다라고 하면은 요때 확장자를 뺀 요 abc 그 이름을 여기다 쓰라는 얘기야. 즉 함수명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 쓰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input variable 하면 여기서 입력이 뭐가 되겠어? 그렇죠. x가 입력 변수예요. 그래서 x를 갖다가 여기다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함수 출력식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밑에다가 출력식을 작성을 하면 되겠어요. 요거 하나 쓰고 그 다음 밑에 줄에다가 함수에 대한 y는 x 먼저 뭐 가령 x는 5다. 그리고 y는 3분의 2 곱하기 x다 라는 거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이게 코드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함수 이거 쓰면은 저절로 end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end. 그래서 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 문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요렇게 작성하는 거를 하나하나 더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 기본 규칙해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function 펑션 대괄호 치고 여기는 출력 변수 y라고 했죠. 아까 내 y는 해서 이름 name이라고 했었어요. name 그리고서는 여기는 소괄호 친다라고 했어요. 여기 x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저장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수식 쓰고 and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좀 전에 그걸 여기다 한 번 더 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작성 기본 규칙 보도록 하죠. 사용자 정의 함수는 반드시 m 파일로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저장할 때 abc.m으로 저장했잖아. 그래서 abc.m이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abc.m으로 저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펑션의 단어는 즉 이 펑션의 단어는 반드시 사용자 정의 함수 맨 첫 줄이 처음에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용자 정의 함수구나 라고 해서 매트랩이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죠. 첫 글자는 F인데 얘뿐만 아니라 이거 전부를 갖다가 소문자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다음 펑션 다음에는 최종 결과로 사용하려는 출력 변수와 변수명을 같이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내가 지금 y는 3x는 5라고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3분의 2 x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했잖아. 그때 이때 출력 y하고 여기 y하고 이게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를 k라고 쓰면 이거는 펑션 에러가 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로 사용하려는 출력 변수와 같은 변수명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출력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여기를 대괄호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괄호를 안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변수가 하나인 경우 지금 y 하나잖아. 그래서 대괄호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출력 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반드시 대괄호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요거를 갖다가 중괄호라고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그거를 갖다 중괄호가 아니라 이건 대괄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괄호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얀 거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다음 출력 변수 다음에는 등호 지정 연산자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name의 자리에는 스크립트 m 파일과 같은 이름 쓴다라는 얘기예요. 즉 abc.m이었는데 이 m하고 함수명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bc라고 써야 된다라는 얘기야. 물론 .m은 쓰면 안 되고요. 요 abc만 쓴다라는 얘기예요. 확장자 .m은 생략하고 파일명만 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맨 첫 줄이 마지막에는 입력 변수를 쓰는 것이죠. 즉 x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x 쓸 때는 이렇게 소괄호를 쓴다라는 얘기인 거고 name name이 name 해가지고 x 이렇게 썼잖아요. 아까도. 최종 결과인 출력 변수들을 연산하는데 입력 변수와 사용한 변수와 모두 다 같은 이름을 변수명을 사용해야 한다. 입력 변수가 하나이든 여러 개이든 여기에는 항상 소괄호를 써줘야 된다. 소괄호를 써야 된다. 또 출력 혹은 입력 변수가 여러 개면 여기 x k z 이렇게 해서 세 개 한 개 이상이면은 한 개가 아니라 한 개를 초과하면은 여러 개이면은 여기 콤마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쉼표를 변수들 사이에 지정한다. 다음에 명령줄의 끝줄에는 끝에 세미콜론을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 출력 변수는 1개. 뭔가 보면은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화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해 보자. 우리 이거는 한번 코드를 한번 작성을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이때 스크립트 파일의 이름은 udf1 즉 유저 사용자 define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 펑션 1.m으로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지금 여기 예제가. 그래서 이거로 지정하는 겁니다. 다음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비례 수식은 C는 9분의 5 곱하기 F-32로 표시한다. 작성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하여 화씨 온도 86도 화씨 여기죠.
이게 섭씨고, 그래서 86도를 확인하고 화씨 온도 또한 32도에서 88도씩 4도씩 증가하는 배열에 대한 섭씨 온도도 같이 확인하여 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팁, 사용자 정의 함수 UDF1 쓰고요. 입력 변수는 화씨를 나타내는 F, 출력 변수는 섭씨를 나타내는 C로 지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파일명은 그래서 udf1.m으로 저장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음에 펑션 쓰고 C는 udf1, 여기 udf1은 이 udf1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파일명을 여기다 써야 된다라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는 입력 변수가 되고 얘는 C는 출력 변수가 되죠. 그 다음에 수식은 주어졌어요. 그래서 C는 F-32 해서 에스터리스크 9분의 5 이렇게 써서 요거를 세미콜론을 찍어줘야겠지. 여기는 안 찍어주면 이 값이 계속 쭉 뜰 테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들을 갖다 여기다 다 써놨는데요. 한번 매트에 들어가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하게 됐네. 이렇게 해볼까? 아이고 이거 뭐야? 이게 왜 죽질 않아? 아 나 참나 황당하네 또. 아, 마우스 모드로 가야 되는구나. 안 나가죠? 나가졌어. 그래서 매트레 한번 이제 이게 여러분도 평가판으로 쓰고 있고 나도 평가판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판이 지나서 다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물론 이메일로 평가판 지났다고 이메일은 아주 오래 전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썼죠. 오늘 써지더라고. 근데 그 다음엔 다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평가판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얘기를 썼어요. 펑션 C는 udf1.f 해서 요걸 갖다 작성을 한 거죠, 현재.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파일명은 udf1.m으로 저장을 한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저장한 상태에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여기 보면은 뭐를 구하냐면 86도랑 여기 86도랑 32에서 88도까지 4도씩 증가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하려면 요 함수명을 여기다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로 쓰냐면은 udf1이라고 쓰면 되겠지. 여기에 지금 내가 지금 뭐를 알고 싶으냐면 86도를 알아보지. 그래서 86도 이렇게 치면은 내 파일명 요걸 갖다가 호출을 하는 거야. 이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야. 호출해가지고 86도에 대한 섭씨 온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엔서 해서 나와진다라는 겁니다. 뭐 UD 그러면 이게 86도가 지금 30도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UDF1이 지금 77 화씨 77도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5도. 여기 이제 대입한 것이겠죠. 9분의 5 곱하기 F-32. 요거 대입해서 이 값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알려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조금 사용법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됐죠. 자,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얘기를 한 것이.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쭉 작성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고요. 여기 지금 뭐가 출력 변수와 같은 변수 이름, 출력으로 사용할 변수를 C로 설정한다. 그렇지. C는 이렇게 같은 이름 쓴다라고 했던 거고, 출력 변수와 같은 변수 이름 C를 펑션 다음에, 요거 네모가 C네, 다음에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 그대로예요. 이거는 뭐 긴 코드도 아니고 딸랑 두 줄이죠. 딸랑 두 줄. 물론 요 밑에 엔드 있었지만은 이렇게 딸랑 그렇게만 써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재는 이제 함수명을 이렇게 UDF1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86도라고만 이제 그거만 알자라고 했는데, 이제 나는 77도까지 보고 싶었어. 그 다음에 그것을 A로 리턴 받고 싶었어. 이거 A는 이라고 안 쓰면 그냥 answer 해가지고 answer는 25도 이런 식으로만 표현됐던 거 아니야. 그래서 A로 나는 받은 거죠 지금. 그래서 A로 리턴을 받아서 그 A 값 나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86도에 대한 화씨 86도에 대한 answer B로 리턴 받았습니다. 여기는 소문자 C로 리턴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C는 30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교재에서는 32도에서 4도씩 증가해서 88도까지 증가시킨 것을 보여라 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나는 D로 받아서, D로 안 봐도 되겠죠 그냥. 어쨌든 D는 해가지고 UDF1 해가지고 32도를 4도씩 증가해서 88도까지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리턴 해가지고 이 값이 그대로 나와진다 라는 겁니다. 사용법 아셨죠? 그래서 여기 77, 여기 원래 아까 그 출력 변수가, 입력 변수가 여기 F였었는데, F 대신에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그 화씨 온도를 갖다 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함수 실행하여 변수 값을 변환받은 값을 A, B, C 등으로 리턴 받아 결과와 확인한다라는 것이고요. 배열을 입력 인자로서 이용하는 경우는 소괄호 안에 기본 배열 입력 형태로 쓰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봤고요. 요거 한번 안 읽어봐도 되겠죠? 읽어볼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스크립트 파일 udf1.m으로 저장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예제가 그거니까. 또는 abc.m으로 저장해도 돼. 그랬을 경우에 abc로 할 경우에는 여기를 갖다가 뭐로 바꿔? abc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m은 여기서 사용하는 거 아니고 파일명은 당연히 .m으로 저장을 해야겠죠. 다음에 맨 처음에 펑션은 소문자로 다 작성을 해라는 얘기죠. 다 대문자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소문자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출력 변수를 C로 설정하라 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게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이 대문자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대문자 쓰세요. 그냥 대문자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대괄호 생략 가능하다라는 얘기지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출력 변수 C 다음엔 등호 쓰라는 얘기예요. 등호. 얘가 출력 변수니까 입력 값을 이쪽으로 넣으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 변수를 출력 변수의 대입으로 이해하면서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법을 익히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용자 함수명은 스크립트 M 파일에서 확장자 m을 생략한 요거 UDF1을 사용하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UDF1 쓰라는 얘기인 것이고, 사용자 이게 함수명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사용자 함수명에 사용할 입력 변수를 F로 이렇게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F로 쓰면 되겠죠. 아까대로는 Y는 3분의 2 X 했으면 여기다 뭐 쓰라는 얘기야? X 쓰라는 얘기. 3분의 2 X 였으면은 이렇게 쓰라는 얘기인 겁니다. 반드시 소괄호 안에 F를 입력을 해라 라는 것이고요. 최종 결과인 출력 변수 C를 연산하는데 필요한 입력 변수는 사용자 함수의 입력 변수인 F를 사용해야 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C랑 이 F는 여기서 사용한 C와 F를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는. 그 다음에 C는 이거에 세미콜론을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해서 출력 결과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펑션, 아웃풋 밸류, 베리어블, 네임, 인풋 베리어블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3강을 하도록 할게요. 3강에서는 이제 예제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2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1장은 이제 다 마무리하니까 1장에 있는 연습 문제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